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은 2012년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 8월에 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그렇죠. 나이가 더 젊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네. 우리 충북 도민들의 평균 연령은 몇 세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평균 연령은 43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충북의 고령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충북도청 안창복 청년정책 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도민들의 평균 연령이 43세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한 결과인가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매월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충북 평균 연령은 2008년도 37.9세였으나 네. 2019년 7월에는 43.3세로 2008년도에 비해 5.4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11년새 충북이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근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도시로 또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연령이 42.4세로다가 나타났습니다. 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은 11번째고요. 세종시가 36.8세로다가 가장 젊은 지역인 반면에 전라남도가 46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돛단위 지역의 평균 연령이 좀 이제 높았고요. 부산이 43.3세로 광역시 중에는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이제 충청북도의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하는 것은 또 군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세종시가 36.8세인데 사실 36.8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곧 나이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의 36.8세 가장 젊은 도시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중앙부처 입주로 인한 젊은 공무원들이 대거 유입했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요? 지금 대한민국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다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올 3월에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2047년도에는 4,891만 명으로다가 감소할 걸로다가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오면서 인구 절벽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충북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을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지만 인구 대체 수준으로다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저출산 현상이 83년 2.06명으로 감소한 후에 지금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이 0.98명이고 충북은 이보다 약간 높은 1.17명입니다. 네. 사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결혼을 하더라도 무언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부부도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새해가 되면 지자체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책,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기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께서는 젊은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으실 텐데요.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이라는 게 해당 기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직원이 내가 얼마를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 기업과 또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저축을 함께 해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또 얼마까지 만들 수가 있나요? 예,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의 이제 목돈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까지 확대해서 730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 그 아동 수당, 그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과 그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 질 높은 그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족 친화 인증 기간 확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이제 출생률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를 낳게 됐을 때는 비용 지원이 이제 또 지원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출산 장려 지원금이라고 해서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240만 원을 1년 동안 이제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군별로 이제 기저귀값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시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약간의 지원 금액은 총액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도에서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이렇게 일정 예산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네. 각 시군에서는 얼마씩을 더 보태서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옛날보다는 어르신들께서 아유 좋은 세상이야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정말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정부에서 그 10년 동안 140조를 이제 투입했습니다. 근데 그 통계가 나와 있듯이 지금 계속 출산율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네.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이 자기 삶만이 이제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그 자녀와 함께하는 삶도 즐겁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면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무거주 또는 그 과소 지역 증가는 아마 불가피할 거로다가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 인구 감소가 그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나 의료, 보육 등의 그 생활 인프라 운영이 이제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도시로 다 인구가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아마 그런 악순환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층의 유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충북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비중이 조금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충북은 그동안 그 지속적인 우량 기업 유치로 인해서 현재는 그 유입과 유출이 비슷한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자, 도에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혼족, 혼밥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면서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인식 같은 것들도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참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의 고령화는 사실 충북의 노년층이 그만큼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예. 두 가지 원인으로다가 분석이 되는데요. 먼저 그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그 기대 수명 증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충북의 경우 기대 수명이 2017년도에 81.8세에서 2047년에는 5.4세가 증가해서 87.7세에 이를 것으로다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고령화입니다. 그 충북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해서 이분들이 노년층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고령화가 가속될 걸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령화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고령화보다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면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두 개 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이제 현상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네. 주요 경제 활동 인구가 아마 57만 명에서 2047년에는 35만까지 이제 감소해서 총량적 인구 구조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숙련 노동자가 대거 이제 은퇴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저하가 발생될 우려가 또한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노년 인구 부양비가 2017년도 21.1명에서 2047년에는 80.3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 사회 보장 지출 부담이 이제 급증할 것으로다가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제도가 아직 미성숙으로 인해서 2050년도까지 공적 연금 수령액이 노후 생활 필요 금액의 45% 이하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또한 우려될 거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가 이렇게 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이 되는군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노인 부양비가 4배나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유로 정년 연장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딜레마인 게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또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은 정부에서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근데 인구 구조 개편이나 사회보험제도 변화, 또 여러 사회 시스템 변화가 같이 요구되는 이제 상황을 이제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가 아마 필요할 거로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충북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면 알겠지만, 네, 주변에서 이제 아이 낳는 가족들이 자꾸 점점 부부가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나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그런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는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현재 정부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3개 분야에 42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각 분야별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및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 등 맞춤형 경제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생활 거점 기능을 강화한 도시권 육성, 또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이외에도 교육, 보건 등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후에서는요, 우리 충북의 고령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충북도 안창복 청년정책 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혜은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9 하반기 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선발 접수를 받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청주시 자살 예방의 날 문화행사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청주시 청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LNG 발전소 과연 타당한가 시사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닭강정 없인 못 살아라고 외치는 푸드트럭 부부의 알콩달콩 사랑 레시피 엿보겠습니다. 문화플러는 충북 문화가 있는 날 숙소 콘서트 8월 더 칼라스 앙상블 공연과 2019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온 프로젝트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노인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모두 서글프고 또 걱정 많겠다라고 말이죠. 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더 미래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통을 위한 책이 좀 나왔는데요. 바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네. 90년대생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